연결전선이 구축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 가령 윤여준 같은 사람하고 김종인하고 뭐 나한테 지금 묻고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박영선 때 이상돈 섭외했을 때는 그리 반대했는데 합리적인 보수 였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데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 아니야. 야, 내가 뭘 알겠어. 나 아무것도 몰라. 예. 도대체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작년에 누구였니? 작년에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누구야? 이상돈? 이상돈을 끌어들이는 거에는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당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때야. 당의 개혁성을 분명히 했어야 됐고, 진보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때 이상돈을 박영선이 끌어들인 건 결국은 김한길 같은 그러니까 김한길이나 안철수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중도 노선 이쪽으로 가겠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 전에 내가 문재인이 윤여준을 선거 때 끌어들였을 때 그때 내가 방송 접었잖아. 기억나요? 어머. 예. 내가 그때 그 윤여준을 끌어들였을 때 그때는 내가 방송을 접었어. 그 접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에 내가 안철수가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아이 씨발. 이렇게 또 죽 써서 개 주려고. 이래 하면 뭐해? 못 알아듣는데. 응? 그 얘기 알잖아. 내가 안철수 어떻게 잡았는지. 안철수가 윤여준이 안철수 시장 선거 발표를 했어. 그래서 내가 윤여준의 실체를 까발려가지고 안철수를 포기시켰잖아. 시장 나오겠다는 걸. 그랬는데 이 문재인 선수가 윤여준을 딱 영입을 했어. 선거 때. 그러면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선거 시기였기 때문에 선거 시기였으니 소위 스펙트럼이 다양한 야권 지지층 그중에 소위 중도 세력들도 끌어들여야 되는 카드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윤여준을 끌어들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한테 실망했다. 나는 문재인한테 실망했다. 그래서 방송을 접겠다고 접어버렸지. 그랬더니만 요원들이 이제 내 반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여준 안철수 건 때 내가 그랬잖아. 안철수를 절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안철수 지지층이 이탈한다. 그렇게 내가 딱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2011년에 안철수 시장 출마 설 때. 근데 그 말은 일부러 안철수에 대해서 까대라고 이제 던진 거지, 낚시를. 전날이 주말 내내 안철수 욕을 하더라고. 윤여준 욕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박원순한테 내놓고 간 거야. 자기 그만두겠다고. 근데 이제 이 윤여준이가 들어왔잖아. 그럼 문재인의 생각은 읽히는데 내가 입장이 난처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뭐 방송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방송 못한다. 그래서 접어버렸어. 그리고 문재인은 딱 비판을 했지. 그랬더니만 막 그 요원들이 나서서 내 반대편을 해야 되잖아. 내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견에 반대 의견으로 막
윤여준을 영입한 건 잘한 일이라고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접고 쉬었지. 접고 쉬었더니 그 윤여준 쪽에서 나랑 꼭 방송을 해야 된다고. 윤여준 쪽에서 나랑 꼭 방송을 하고 싶다고 기어이 그래갖고 그쪽 문재인 선거본부에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간 거 아니야. 팩트TV에. 그때 기억나지?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거 억지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질문은 질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 그러면 윤여준하고 이상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도는 합리적 보수야.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는 이상도는 안 맞았어. 그러나 윤여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난 지금도 위험하다고 봐요. 예, 그때 대선 직전이라 내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왜냐 윤여준이라는 사람은 소위 여의도 연구소를 했던 사람이야. 새누리당의 책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여준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까지 접었던 거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윤여준을 끌어들였던 건 잘못이라고 봐. 그러면 김종인은 어떠냐?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이 그 당시에 김종인을 잡았어야 돼. 2012년 대선 때 김종인을 잡았어야 됐다고. 근데 문재인 이 선거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경제민주화란 말이 너무 어렵다. 소위 이 문재인 그 선거 정책팀이 경제민주화란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 내가 이게 2010년에 그 무상급식으로 지방선거를 이겼을 때 이미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란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10년, 11년, 12년 계속 떠들었으니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어야 돼, 문재인이. 근데 문재인의 선거 정책이 없었어. 문재인이 왜 졌느냐?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정책이 없었다니까? 문재인 지지층은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힘만 몰아주면 이긴다. 그런 개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략 중 어떤 정책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거야. 도리어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박근혜한테 뺏겼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연구진이었는데 그 사람이 박근혜한테 넘어갈 때까지 손을 못 쓴 거야.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박근혜가 김종인 팔아가지고 경제민주화 떠벌리고 선거 치른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문재인 그 선거팀이 분명히 잘못한 게 김종인을 놓친 거예요. 예. 그러면 김종인은 왜 박근혜를 도왔느냐? 내가 볼 때 김종인 76세.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현재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박정희식 밀어붙이기가 필요하다고 봤을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어느 정도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그 의식이 있으면 그 경제 민주화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안 되거든. 막강한 파워로 밀어붙여야 가능하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선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려면 힘이 세야 되는데 문재인은 약하다, 밀릴 것 같다, 그런 계산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선택했겠지.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니까는 이 박근혜 선거팀에서는 김종인을 이미지만 빌려다 쓰고 갖다 버린 거죠. 예. 갖다 버린 거야. 어차피 경제민주화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인을 팔아서 경제민주화 할 것처럼 뻥가를 치고 그리고 그 팀에서 버리고 창조경제로 갈아타 버린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 이거 얘기할 때 김종인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인 같은 사람은 당한 거지. 뭔지 설명이 되나? 응? 예. 이 최후 통첩 이건 뭐야? 김종인 결별 최후 통첩? 요거 무슨 기사지? 예, 그거 우리 죽서석 해준 건데.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나? 응?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겠어요? 아까 나한테 질문한 사람 중계방에서 박영선 때 이상돈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김종인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됐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 진짜.
그래. 모를 수 있지. 그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분들이 지금 못 알아들은 건, 예, 이분들이 못 알아들은 건 제가 설명을 쉽게 못해서 그래요. 예, 그 설명을 쉽게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할게. 자, 망치 부인은 이전에 윤여준을 영입했다고 대선 때 방송을 접은 전력이 있고, 그 작년 박영선 비대위 당시에 이상돈을 끌어들일 때 그때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인데, 김종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죠. 그쵸? 여기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한 겁니까?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제가 제대로 파악한 거 맞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마음 같아서는 나 모르는 여자, 나 무식한 여자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방송 접겠지만, 내가 이 땅에 이 불쌍한 서민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이 그 꾸지람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한 번만 설명할 때니까 잘 들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 윤여준은 원래 정치적 책사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에 유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윤여준을 문재인이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반대해. 윤여준 같은 사람은 끌어들이면 안 된다. 나는 그 윤여준을 끌어들여서 안철수의 그 협조를 얻을 거라고 판단했던 게 난 오류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문재인 2012년 선거에서. 그 다음,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돈이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그의 정치적인 감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합리적 보수적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박영선이 이상돈을 끌어들이려는 그 시점은 그 세월호 문제 때문에 비상대책위를 꾸리던 시절이야. 박영선이 비대위를 맡고 있던. 그때 무엇보다 선명한 개혁성, 진보적인 성향을 앞세워야 됐던 그게 시대적 요구였어. 그 시대의 요구. 그런데 그때 박영선이 이상돈을 데려와서 짱을 안 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던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라는 그 비판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다 더 선명한 야성을 내세웠어야 됐다. 박영선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상돈이지만 당 대표가 당을 이끄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김종인은 다르다. 사람들이 윤여준, 이상돈, 김종인을 같이 보는데 나는 다르다라고 본다. 윤여준은 그 한마디로 선거정책 책사 책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상돈은 사람은 좋고 생각이 합리적이지만 이 사람은 이 성향 자체가 중도 성향이기 때문에 당시 야당 지도부로 옳지 않았다. 그러면 김종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종인은 사실 2012년에 문재인이 잡아야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놓친 거다. 그 놓쳤던 사람을 이제라도 잡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전에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놓쳤던 것이 잘못이지 지금 잡은 게 잘못은 아니다. 라고 본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우리 이쪽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전권을 김종인에게 준다.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난 아직 퀘스천 마크야. 이 김종인한테 전권을 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좀 유보야. 왜냐하면 그 김종인이 박근혜 선거를 김종인이 이긴 게 아니야. 김종인을 팔아서 이긴 거지 김종인이 선거를 승리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박근혜 선거팀에서 김종인을 가지고 대선을 이겼던 건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라는 이미지, 그걸 간판으로 내걸고 이긴 거지 김종인이 선거를 총 지휘했던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그래서 이 김종인을 어떤 그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박근혜한테 토사구팽을 당한 경제 전문가를 내세운다라는 부분은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선거 정책 자체를 그 김종인에게 맡기는 거, 그러니까 가령 선거의 공약 있잖아요. 선거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기는 거는 내가 동의해. 경제 민주화로 선거 공약을 짜고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 이건 찬성한다. 그러나 선거 전체를 그 김종인에게 다 맡기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현재까지 나온 뉴스는 김종인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는데 나는 김종인 교수가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새정치연합, 아니 새정치연합이 아니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정책 방향,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선대위장도 괜찮아. 선대위장, 경제민주화 선대위장 괜찮다고. 왜? 어차피 내가 뭐라 했지? 이번 선거는 경제 전쟁이라 했잖아. 경제 정책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가 내세웠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의 경제 공약을 냈던 사람이 문재인을 돕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기호 2번은 이 경제 민주화의 공약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선거라는 건 그 밖에도 조직을 가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도 치러야 되고 다양한 그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김종인이라는 사람에게 그 특히나 합리적 어떤 보수적 이미지 이것만 강조한다면 도리어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지지층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김종인의 상품 가치는 첫째 경제민주화, 박근혜의 공약 배신, 그러니까 김종인의 가치는 내가 볼 때 박근혜의 경제 공약 배신, 이게 상징이야. 첫째는 호남 출신이고, 둘째, 경제민주화고, 그 두 번째는 박근혜에게 배신당한 경제 전문가, 경제민주화 전문가, 세 번째는 호남. 이 호남 출신이고, 흔들리는 그 호남의 민심을, 계속 문재인 쪽에서 고민했던 게, 아이씨, 뭐하러 앉았어. 문재인 측에서 고민했던 게 호남이 인정할 만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 그게 고민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호남 출신을 이 사람 저 사람 타진하고 다녔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김종인이 그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분위기를 세 가지를 다 어떤 상품 가치가 난 세 가지가 있다. 난 이렇게 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선거의 조직을 가동하고 선거의 그 전술을 짜는 거를 온전히 그러니까 가령 한마디로 공천을 김종인한테 주는 건 반대다. 공천을 김종인이 이렇게 주도하는 건 안 된다. 분명히 이 그 공천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게끔 해서 개혁적이고 젊은 후보들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까지 김종인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왜냐 그러면 김종인이 데리고 들어온 세력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스러운 제2의 안철수 김한길 같은 애들한테 공천을 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못을 박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60% 보는데 걱정이 40% 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긍정적으로 60%를 보는데 걱정이 40% 있다. 혹여 새누리당에서 껄쩍대던 애들이 제2, 제3의 안철수 김한길 같은 애들이 생길까봐 걔네들한테 공천 주려고 할까봐 그 부분이 걱정이다. 이러면 뭐해. 또 내일 가가지고 망치 부인이 좆도 모르면서 떠든다는 둥 그럴 텐데. 미안해. 좆도 모르면서 떠들어서. 내가 뭘 알겠어. 무식한 여자가.
제목이 왜 이러냐? 계속해서 나한테 제목을 묻고 있는데, 내가 어저께 방송한 걸 가지고 문재인 지지한다는 자들이 나타나서, 문재인 지지한다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한 게 그 박원순 선거, 내가 박원순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박원순을 대권 후보로 모르려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한 거다. 이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 지들 SNS에다가도 써서 돌리고, 그리고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박원순 안철수의 지지율 반토막 떡하니 데일리한 뉴스 갖다 걸어붙여놓고 아침에 채팅창에도 와갖고 시비를 걸더라고. 그럼 대안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방송하면 뭐하나, 내가 방송을 하면 뭐하나, 이런 얘기나 들으면서, 내가 방송한 게 그게 박원순 지지하려고 했다는 얘기나 들으면서 내가 뭐 하려고 미친년 마냥 숨도 못 쉬고 방송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라면, 그리고 아까도 우리 채팅창에서 그러잖아. 아리따리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반성하라고. 그래서 내가 자중의 시간을 가지려고, 나의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방송을 좀 쉴까 생각 중이야.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했더니 뭐 좆도 모르면서 떠든다는 얘기나 듣고, 그냥 그렇다고. 나의 진심이 통할 때 다시 오겠다 뭐 이런 얘기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의경 눈 씻겨준 부모, 채널A 왜곡 보도에 중징계 경고. 중징계래? 뭐가 중징계인데? 예. 방통심의위원회 소위 주의 의견. 단순 실수라도 전체적인 의미를 반대로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에서 의경의 눈을 씻어준 시민의 사진을 왜곡한 채널A 뉴스 특급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원회는 13일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이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채널A 뉴스 특급의 법정 제재인 주의 벌점 1점을 전원 합의로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방송심의위는 지난 11월 20일 뉴스특급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범죄에 비해서 벌점이 너무나 미약하잖아. 그죠? 범죄에 비해서 벌점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되죠. 그죠? 해당 방송부는 전의경 부모 모임의 한 회원을 인터뷰하면서 의경의 눈을 씻어준 시민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시민은 전의경 부모와는 상관없는 시민이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시민이, 젊은 애기 엄마가 의경의 눈을 씻어줬단 말이야. 서울시 도봉구 창사동 쌍용아파트 109동 1204호 인터넷 방송국 귀중. 빠른 배송을 위해 등기로 보내게 되어 미안합니다. 왠지 이거 좀 이런 거 불안한데. 요즘에 하도 이상한 유언장이 오질 않나. 이거 봐. 뭔가 수상해 이거.
저기요, 박근혜가 안 받아주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시면, 박근혜가 안 받아준 편지를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어쩌겠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인터넷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저는 진짜 대통령이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인터넷 방송을 괜히 시작했나 봐. (65세) 어르신 죄송합니다. 청와대에 보내신 편지를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읽어달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 그냥 청와대로 계속 보내시는 게, 네, 옳은 것 같아요. 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참, 요즘 사는 게 힘드네요. 예. 막 200페이지짜리 유서도 받아보고, 제가 요즘에 참 사는 게 힘들어서요. 예. 좀 그래요. 야, 어버이연합 이런 거 아니고요. 하소연 하시는 거 글이에요. 청와대에 하소연을 했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분노하셔서 또 보내신 건데 이제 나한테 보내신 것 같아.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도와드리지 못함을 진심으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뉴스 마저 볼게요. 네. 좌우지간 채널A가, 예, 채널A가 해당 방송부는 전희경 부모의 모임의 한 회원을 인터뷰하면서 의경의 눈을 씻어준 시민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시민은 전희경의 부모와 상관없는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희경 부모가 자기 자식들 불쌍하다, 왜 이런 개고생 해야 되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시민이 전희경의 눈을 씻어주는 장면을 사용한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시위대인데 시위하면서 전희경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눈을 씻어준 사람인데 이걸 이 사진을 시위대를 비난하는 인터뷰의 자료화면으로 썼다는 거죠. 예. 특히 이 시민의 사진의 자막이 일부 시위대 다친 의경 돕는 어머니들에게 시비 걸기도라고 달리고 아주 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잖아. 일부 시위대가 다친 의경을 돕는 어머니들에게 시비 걸기도, 마치 이 사람은 다친 의경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한테 시위대가 시비를 걸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막을 달고, 동시에 앵커가 전의경 부모가 다친 전의경을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이 시민을 전의경 부모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뉴스 특급의 해당 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채널A의 보도 이후 해당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면서 사진 속 시민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방송문에 대한 의견 지수를 위해 방송심의에 출석한 채널A 김정훈 보도본부장은 앵커가 사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당사자분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이 사진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그 사진 속 시민에게 비난할 목적으로 사진을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장락인 의원은 지난해 5월 채널A에서 세월호 집회가 과격 시위란 이야기를 하면서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으로 쓴 적이 있다. 당시 채널A 기자 60명도 성명을 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사진을 잘못 썼다며 바뀐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폭력 난무한 세월호 시위 합리화할 수 있겠나? 라는 채널A 이 장면이 광우병 시위 때의 장면이었다. 여당 추천 함기용 의원 역시 주의 의견 내면서 사진을 실수로 쓴 것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을 보도하며 사진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라며 보도를 통해 의미 전달이 반대로 되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2003년 농민 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 참사 사진으로 사용해 비난이 일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자, 좌우지간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미미한 벌을 줬느냐라고 여러분이 분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채널A가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자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에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이런 사진 프린터해서 가세요. 예, 이런 기사를 프린트를 해. 기사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맨날 채널A TV조선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라고. 지금 채널A가 이런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채널A에 대해서 채널A나 TV조선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뉴스들을 프린트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설날에 부모님들께 다 보여드리면서 말이 안 통함 그렇게 보여드렸어요? 꼭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뭐예요? 이 채널A가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찾아서 프린트해갖고 계속 보여드리는 거야. 왜? 지금 그 채널A나 TV조선이 하고 있는 짓이 그거잖아.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계속 유포시키면 마치 허위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왜 진실을 반복적으로 전하지 못하냐고. 왜 저놈들은 허위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데 왜 여러분들은 진실을 반복적으로 돌리지 못하냐고. 말이 안 통한다고 왜 미리 포기하냐고. 내가 저 인간 이름 외워뒀다가 블랙 풀어달라 해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아야지. 왜 진실을 반복적으로 저놈 새끼들은 허위사실을 날마다 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진실을 날마다 전하지 않으세요? 왜 날마다 허위사실을 10명한테 전파하라고 맨날 저놈들은 카톡을 보내는데 왜 여러분들은 진실을 전하는 일을 날마다 열심히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설날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 첫째, 부모님들께 먼저 두둑한 돈 봉투 내지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설득의 기본이야. 부모라고 해도 맨입으로 안 되는 거야. 맨날 늦게까지 집에서 자다가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쓰레빠 질질 끌고 담배 사러 나갔다 오고 하루 종일 야한 만화 보면서 끽끼덕거리고 그런 애가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해봐 부모님이 들어? 안 듣지? 그 취직이 안 됐더라도 열심히 그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신용이라도 하고 아침 일찍 정갈하게 옷 입고 나가가지고 도서관이라도 좀 다니고 뭔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기 방 정리라도 좀 깨끗이 해놓고 그러면 부모님이 갑자기 걱정하셔요. 너 왜 그러냐 요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내가 이 인터넷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인터넷 방송 하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방을 정리를 스스로 잘하고 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제 삶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부모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 자식이 그 무슨 방송인데 뭐 혹시 너 다단계 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아니에요. 다단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독실한 기독교 아줌마들 좀 거칠어서 이러면서 이제 씩 망치부인 얘기를 좀 해본다든가 뭔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란 말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 하면 됐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애가 부모님한테 박근혜 지지하고 왜 그래? 그러면 부모님 뭐라 했어? 뒤통수부터 갈기지. 야 새끼야 너 나 정신 차려. 부모님이 뭐라 하고 그러면 네. 너 밖에 나가서 대화하지 마. 네. 너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뻘짓거리 하지 마.
네. 그럼 부모님이 또 이렇게 딱 의심을 해요. 너 어디 아프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아니라고. 내가 요즘에 인터넷 방송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취업을 하려면 시사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시사를 재밌게 가르쳐 주는 아줌마가 있다. 좀 거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부모님들께 효도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일단은 망치 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 내 말이 맞아 틀려? 일단 뭐라고? 취직을 하려면 시사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시사 문제를 아주 쉽게 잘 풀이해준 아줌마가 있다. 실제로요. 지금 우리 방송 시청자들 중에 면접 시험에서 우리 방송에서 나온 질문들이 있어서 답변했다. 그래서 취직됐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거야.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러면 또 교만하다고 지랄하겠지? 저도 모르면서 떠든다고도 하고 너무 교만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근데 좌우지간 하여튼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절대로 안 통하고 앞뒤가 막혔어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이 품행을 반드시 하란 말이야. 술 처먹고 꼭두새벽에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현관에 쭈그리고 자고 그러면 부모님은 네 말 듣겠니? 안 들어. 그래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냥 옷만 사달라고 그러고 존나를 그러면 부모님이 네 말 듣겠니? 안 들어. 뭔가 네 삶을 변화시키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부모님 보실 때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 부모님이 제가 갑자기 마음을 잡았구나. 그럴 때 너 어디 아파 부모님 걱정된단 말이야. 안 하던 짓 하면 그때 이제 취직하려고 시사방송을 들었는데 이 망치 부인이 삶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고 하더라. 오늘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좀 바꿔보기로 했다. 그게 누구냐? 그럼 엄마 아빠가 듣기에 조금 거친데 이러면서 씨 깔아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떨어져갖고 월급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돈이 적다. 돈이 적으면 부피가 큰 건강식품 같은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선물로 좀 가져가고 아니면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주황색 종이돈으로 이렇게 갖고 이제 이 봉투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듣는다고. 하여튼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나 몰라. 자,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 그래서 이 채널A TV조선이 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방송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중징계 동그라미를 쳐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때 별점 1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 근데 방송가에서 별점 1점은 큰 중징계예요. 중징계. 그러니까 채널A 중징계 요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 채널A 방송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JTBC 뉴스를 봐라. 그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모님들 다 알아요.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7, 80대 어르신들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옳은 소리 하다 정 맞은 놈. 부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이 박근혜가 좋아서 지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올 때 박근혜 만세한 사람 있었어? 여러분 부모님 잘 생각해봐.
이명박이랑 박근혜 선거 나올 때,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박근혜 만세, 박정희 만세 그런 사람 있었냐고. 없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만세, 박근혜 만세 그러잖아. 그 왜 그러는 거야? 박근혜, 박정희가 어떤 성향인지 아는 거야, 부모님들은. 그때 입 바른 소리 한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거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근혜 그때 이명박 찍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박근혜 만세, 박근혜 만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박근혜를 당연히 어른들이 지지할 거다. 그거 어르신들이요 겁나서 그래요. 세월호 그만 팔아요. 야, 세월호를 어떻게 하면 파는 거냐? 세월호를 어떻게 하면 파는 거야? 그러면 저기 태완이의 범인을 잡아주세요. 그럼 태완이 파는 거야? 대구의 태완이 황산 테러범을 잡아주세요. 그럼 태완이 파는 거야? 어디다 대고 세월호를 팔았대. 건져 올려봐봐. 내가 한번 팔아볼게. 지랄이 창궐을 하고 있어. 연병이 그냥 널려있고 지랄이 창궐을 했어요. 자, 오늘 방송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김종인 영입하기로 했다.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김종인 더민주당 선대위 위원장 맡기로 문재인 삼고초려 수락, 안철수 영입 제안 거절, 새누리 당황.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잠깐만 천정배 신당과 야권 통합 추진. 박원순 지지하는데 내가 뭐 이런 거 읽어주면 되겠어? 박원순 지지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라며. 내가 뭐 이런 거 나더러 뭐 이거 읽어달라고 좀 갖고 온 거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전 의원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곧바로 선대위원장 직위를 맡겼다. 문 대표는 선대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김 선대위원장이 총선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남을 대표하는 선대위원장에 대한 추가 인선도 하겠다.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선대위원장에 대한 추가 인선, 또 다른 인선도 있다는 얘기네. 문 대표는 또 천정배 의원의 신당과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 천정배 의원만 추진하면 안 돼. 천정배 의원만 추진하면 안 되고, 심상정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심상정 당에서 따로 나가가지고 표 갈르는 일을 막을 수 있어. 예. 아니 왜 자꾸 기사를 갖고 와? 박원순 지지하는 무식한 아줌마라며. 문재인, 우리는 김종인 박사의 지혜가 꼭 필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김 박사의 지혜가 꼭 필요했다며 김종인 전 경제수석 영입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수석의 선대위장 영입을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박사는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필생의 신념으로 추구해 오신 분이고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분이라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한데 김 박사는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김 박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걸었던 기대는 처참히 꺾였다. 박근혜 정권이 그 가치를 버렸다고 해서 시대 정신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불평등한 경제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심판이고 낡은 경제 세력과 새 경제 세력의 대결이라며 향후 총선이 1대1 대결 구도로 복원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수석의 권한에 대해서 조기 선대위는 과거 선대위와 달리 선거 사무에 관한 전권을 갖고 최고위는 일상 당무를 보게 된다며 적어도 당대표인 저는 공천에 관한 일체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선거 사무에 관한 전권을 내려놓는 선대위가 갖는다는 얘기가 당대표가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구나. 그는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 체제를 완비했다. 이제는 대표가 사적으로 공천에 관여하거나 공천 과정에 패권주의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 박사를 중심으로 총선 필승과 정권 교체까지 바라보는 선대위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해서 총선의 과정을 맡기는 데에 구성원들이 동의해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당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 당내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소득 불평등이고 그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호남특위,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공동선대위장이 필요하다. 그 인선도 서두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앞으로 통합의 틀이 마련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그 실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어이 문재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는구만. 방금 온 소식에 의하면 나한테 문재인 박원순을 지지해서 문재인이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한 그 인물이 과거에 국참당 쪽 인물이었대. 내가 이 국참당을 만든 인간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반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지. 국민참여당이라고 2010년에 지방선거 말아먹은 당이 하나 있어. 지방선거 때 나와가지고 표 갈라 먹으려고 온갖 양아치들이 나와가지고 덤볐던, 물론 국민참여당을 지지했던 일반 지지자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참여당을 팔면서 나왔던 애들 중에 상당수가 양아치였어. 그 당시에 그 국민참여당가는 여러분들이 동네 양아치 분별법, 국참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든가 그걸 살펴보면 돼. 여러분 동네 양아치 선거판에 보면, 내가 언제 다시 방송할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다 얘기하고 갈게. 선거가 시작되면요 별하별 미친놈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더민주당이란 말씀은 그거 불법이야. 선관위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영어로 THE 민주, 그 다음에 더민주 세 글자는 합법이라 그랬어. 그러면 더민주당은 불법이란 얘기야. 두 개만 합법이고 더민주당은 불법이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 더민주당 된다는데요? 그러고 앉아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선거 말아먹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더민주당 하고 다니면 물론 낙방하면 상관없어. 낙선하면 상관없는데 당선된 다음에는 더민주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배지 뗀다고. 손석희가 후보냐고. 손석희 이번에 출마한대? 약칭 더민주란 말 봐봐. 더민주라고는 얘기를 해도 더민주당이란 말은 안 써.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민주당을 선관위에서 허락했어? 더민주당을 선관위에서 허락하지 않았어. 더민주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선거법 위반이야. 정당법 위반. 그래서 더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선관위 후보가 하고 다니면 그거 걔네 반드시 녹음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면요
따라다니면서 녹음을 해요. 선거 유세 차량으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면 차가 따라붙어. 계속 번갈아서 비슷한 차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계속 녹음을 하는 거야. 혹시라도 허위사실 유포할까봐. 그러니까 더민주당이라는 표현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불법이야. 정당법 위반이야. 그랬더니만 내가 뭣도 모르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한대. 그 당 홍보위에서.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는 거야. 배지 떼든가 말든가. 뭐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 응?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은 더민주만 되는 거야. 더민주당은 안 되는 거야. 그 함정이라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 외국의 선거법은 하면 안 되는 것만 정해져 있어.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아주 창의적인 선거활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뭐뭐만 할 수 있다야. 그러면 그거 이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젊고 개혁적인 세력이 눈에 띄는 선거운동을 할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선거법이 아주 어떤 것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거 아니면 다 불법이란 얘기야. 그래서 더민주가 합법이란 얘기는, 더민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민주당 쓰면 죽는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홍보위원회를 괴롭혔나봐. 홍보위원회에서 짜증이 나가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그러지 말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거 때가 되면요. 녹음한 애들이 따라붙는다는 거. 우리 쪽도 붙어. 우리 쪽도 상대방을 계속 따라붙으면서 걔네들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다 녹음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선거사무소가 열리잖아. 그러면 무급으로 와서 봉사하겠다 그러면서 와서 적극적으로 아침부터 끝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뭐 하는 거냐? 혹시 불법 하나 감시하는 거야. 정보원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불법 자료들을 모아. 뭔가 선거법 위반한 사소한 것들을 모아. 그래서 그거 당선된 다음에 넘겨주는 거야, 저쪽 애들한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 선거사무소에 일부러 불법을 딱 캐치해서 돈 요구를 해.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런 놈들도 들어와.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그리고 선거 때 온갖 브로커들도 많이 와요. 명단을 넘겨주겠다. 명단을 넘겨주겠다. 이런 짓들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열린우리당 의원들 배지 떼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혔어. 한나라당이랑 열린우리당이 똑같은 잘못을 해. 근데 한나라당은 의원직이 유지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은 다 뗐어. 그런 식이야. 뭐냐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그럼 똑같은 죄를 지면 한나라당은 80만 원을 때려. 근데 열린우리당은 100만 원 때려.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선거 때 오만 물타기를 많이 해요. 예, 우리 편인 척하면서 일부러 막 사고친 놈들도 많고 선거에 덫이 참 많아. 그러니 조심들 하셔야 된다는 거. 선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들이 빨리 결정돼야 돼. 후보 결정이 정말 3월달까지 간다. 후보 경선을 3월에 하면 2012년 꼴 납니다. 2012년에 130석 건졌죠? 근데 이번에 3월달까지 후보 단일화 못하면 80석도 못해요. 70석? 3월달에 가서 후보 단일화 하잖아. 그러면 70석도 못해. 여야 합쳐서. 뭔 말인지 알았지? 그때 아마 지난 2004년 선거가 2008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5석인가 6석 얻었지.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80석인가 얻고 그래서 다 합쳐서 87석인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그 꼴 난다고. 예. 그 꼴이 난다고요. 이유야 선관위에서 만드는 거지.
망치 부인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요? 더 민주당이라고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무지해서요. 더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있잖아. 지금 민주당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김한길이가 안철수 끌어들이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렸다고. 그리고 그 당명을 버린 걸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냉큼 주워갔어.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예.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그래서 김민석이 지금 선관위에다가 뭘 제기한 거냐. 더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해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더 민주당을 못 쓰게 한 거야. 더 민주라는 말은 돼도 더 민주당은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어? 아, 나 진짜.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한나라당도 있는 거 알죠? 지금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한나라당이 있어.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란 당이 있다니까? 국회의원은 없는데 원외 정당이라 그래갖고 민주당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김민석이. 그래서 김민석이 선관위에다가 더 민주당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선관위가 더 민주는 약자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더 민주당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니까? 약자로 더불어민주당이 더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더민주당은 안 돼. 그걸 왜 채 갔지? 원래 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이름을 지켰어야 되는데 김한길이 일부러 버린 거야. 더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답변이죠? 예. 더 민주당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이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그거 말고 하면 다 걸린다는 얘기야. 더 민주, 영어로 THE 민주하고 한글로 더 민주 세 글자는 가능하다. 쓸 수 있다. 그 말은 더 민주당 이렇게 쓰면 아작난다 이 얘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그 더민주당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지? 예. 내 말이 맞죠? 더민주당은 안 되고 더민주만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더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이라, 정당법을 위반한 후보는 그 선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당명 만들 때. 그 5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전부 다 민주당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홍보 담당하시는 그 분께서는 소나무당으로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나머지를 다 민주당으로 해서 올렸나 봐. 오지선다 중에 나머지 전부 다 민주당으로 하고 소나무당을 넣어서 소나무당에 전율한다 그러면서 소나무당을 바랬나 봐. 근데 소나무당이 안 됐잖아. 여기까지 할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라서 여기까지 할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자, 됐죠? 자, 여러분 오늘요. 예. 제가 오늘 그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방송이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저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제가 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불출마 할 거다. 총선 끝나면 대통령 불출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저께 그 호남분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호남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듣고 망치 부인이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오늘도 채팅창에 와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게 이제 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이라 제가 당분간 자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당분간 자성의 시간을 갖고 저의 진심이 전달될 때, 저의 진심을 시청자들이 믿어줄 때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얘기하면 뭐해? 죽 써서 개 주는 거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호남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박원순 선거운동했다. 물론 지금 그런 주장을 한 게 그런 주장을 했던 게 옛날에 뭐 국민참여당 쪽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다. 그런 뭐 해명글이 왔어. 어쨌거나 제가요. 좀 이게 이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섭섭한 부분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예. 솔직하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 방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면서 사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심하라는 둥, 말 조심하라는 둥, 그러면서 뭐 하다못해 뭐 당 홍보위원회에 대해서도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둥,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둥, 그러면서 협박이 자꾸 들어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총선을 이기고 싶다는 너무나 열망이 강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총선을 이겨야만 한다. 이기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내가 혹시 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대호 전체를 잘못 인도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예. 내 스스로 이 방송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걸 가지고 막 가령 어딜 가면 막 나한테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서 뭐 전국적으로 몇만 표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이 뭐 어제도 문용식 용식 오빠가 출판 기념회 와달라는데 못 갔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갔어. 왜냐면 내가 가면 다른 야당 후보들이 그걸로 시비 걸어가지고 막 용식 오빠를 욕하면 그러면 도리어 내가 간 게 누가 되잖아. 그래서 못 갔어.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야. 옛날에 이 방송은 나의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방송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나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방송의 생명이 지금 약화됐어. 생명력이. 거침없는 비판, 여야를 막론하고 거침없는 비판을 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나의 사명이 지금 가령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가 머시기 홍보위원장을 비판했다고 나한테 막 트위터로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러더라고. 지금 망치 부인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좀 나의 방송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나의 방송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좀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저봐,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그거는 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봐, 이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의 특징이야. 공통된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손혜원 홍보 팁을 비판한 게 무책임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의 생각인가 봐. 내가 진지하게 좀 반성을 좀 할게요. 예. 진지하게 좀 반성을 하고 내가 과연 방송을 다시 하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제대로 방송하고 있는가? 이게 좀 확신이 되면 다시 방송을 시작할게요. 예. 네.
알았어요. 내가 반성을 좀 할게요. 반성을 하면서 내가 다시 방송을 하고 싶다. 예, 내가 지금 방송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돌아올게요.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나를 막 탄압을 해. 나한테 너무 시킴질이 심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너무 시킴질이 심해가지고요.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니까. 어제 얘기도 사실 내가 작년부터 하고 싶었단 말이야. 작년 연말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참고 참다가 내가 어저께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내가 박원순 지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비웃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잠깐 쉬어줄 때다. 예. 잠깐 쉬어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할게요. 예. 반성을 좀 하고 내 스스로 좀 내 스스로 다시 방송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요. 이거 방송은 내일 낮 2시까지 할게요. 내일 낮 2시까지 재방송하고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 돌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될 수가 있고 그게 소수인데 소수의 말을 듣고 그러느냐. 한두 명이 그랬다라면 그거는 이제 소수의 말이죠. 근데 여러 사람이 우리 방에도 펜딱지 달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였나 보지. 예. 그렇게 보였나 보지.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일 때까지 내가 쉬는 게 옳다. 내가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안 보일 때까지 쉬는 게 옳다. 누가 뭐라 그랬냐? 내가 문재인이, 왜 똑같은 얘기 반복시키지? 내가 어저께 호남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문재인이 이대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후년에 대통령 선거 나올까봐 문재인으로 안 된다. 호남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안 된다론의 핵심이 문재인이 대통령 나올까봐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가 문재인이란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에 빠져서 대통령 나오려고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니 문재인이 대통령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세월호 어쩌고 이런 애들이 글을 쓴 거야. 글을 쓰면서 망치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박원순 지지하니까 박원순 남편이 내 남편까지 얘기했어. 남편이 서울시 의원이고 그래서 박원순을 찬양하려고 그런다. 박원순을 찬양하려고 저런 얘기를 한 거다. 이래서 그걸 또 누가 공감하니까 나한테 전달을 했겠지? 그걸 전달한 사람들 공감해서 전달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 방송에 채팅창 우리 게시판에 박원순 지지율 안철수 반도막이라는 데일리한 기사가 나왔어. 데일리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데일리한 기사를 떡하니 갖고 왔더라고. 우리 방송에서 데일리 시리즈 기사 갖고 오면 블랙 걸잖아. 그런데 그 기사 전문을 쓴 이유가 뭐겠어? 그 사람도 나한테 네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모양인데 박원순 지지율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 댓글은 아니야. 우리 방송에 글 많이 올린 사람이야. 지금도 내가 그걸 삭제 안 하고 그냥 뒀어. 그리고 아까부터 채팅창에 오전부터 나더러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면 대안이 뭐니? 문재인이 아니면 대안이 뭐냐? 쭈디맘인가?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쭈디맘 말고 또 무슨 맘이었어. 무슨 맘이 또 나한테 박원순 시장은 불출마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대안이 뭐니?
그러더니 여기 또 오늘 생방송 중에도 뭐 아리까리를 비롯한 몇 명이 뭐 어저께 물뚝심송인지 뭔지 걔도 그랬고 그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얘기했다면 맞는 말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이거지. 예. 그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고요. 뭐 내 방송 없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드는 아줌마라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예.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박원순이나 지지하는 무식한 아줌마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소리나 듣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그렇다고 뭐 방송을 이것도 혹시 괜히 아니야. 이거 틀자.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뭐 영원히 접겠다 이건 아니에요. 예. 방송을 영원히 접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당분간 그렇게 보인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니까. 기간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간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셔도 안 되고요. 제 스스로 제가 반성을 깊이 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방송하고 싶다는 열망을 주실 때까지 제가 진지하게 제 속을 좀 들여다볼 테니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내일 2시까지 방송하고요. 예, 내일 2시까지 이 방송 재방송 걸어놓고 재방송 끝나면 당분간은 좀 잠잠하게 망치 부인 소리가 좀 안 들려야 사람들이 망치 부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저의 방송이 정말로 필요한지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내 방송이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로 무슨 박원순 지지자라서 그런 말 했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면 방송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제 마음속에 이 욕심을 내려놓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였다라면 제가 잘못이 있겠죠. 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라면 저에게 그런 의도가 보였나 보죠.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정말 저 스스로 반성을 진지하게 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이 정말 그랬나 뭐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오늘 추천해주신 3290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는 4200명인데 4500명이 넘게 봤는데 추천은 3200분밖에 안 하신 걸로 봐서 아마 1200분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 봐요. 예. 자, 죄송합니다.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예, 깊이 반성하고 제가 방송하고 싶은 열망이 들끓을 때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 세월호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공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지하게 제가 반성해보고요. 정말로 아니야 내가 진짜 사실은 그 반성하겠다라는 마음은 어쩌면 핑계일 수 있고 너무나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킴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방송을 진짜 쉬고 싶은 이유는 너무나 이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조심해라 아니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욕하는 게 그게 내 방송의 핵심인데 비판하지 말라니 말 조심하라니 김한길 안철수 비판할 때는 막 만세를 불러놓고 문재인이 뭐 잘못한 거 비판하면
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나한테 그런 말 했던 사람들 찾아가지고요. 그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나한테 갖고 와. 쪽지로 보내줘. 그러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고요. 오늘 그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심통 부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심통이라기보다 좀 조금 쉬어가고 싶은 거예요. 많이 지친 것도 있는데 솔직히 조심스러워. 지금이 너무 조심스러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전체 대우가 삐끗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 공포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도 막 사람들이 말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쯤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을 그르칠까봐 그래서 내 스스로 조심스러워서 진지하게 내 속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세월호 잊지 말자는 의미가 왜 퇴색이 돼? 내가 방송 쉬면 세월호가 잊혀져? 아휴, 나한테 유서 보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유서를 받고 너무 충격을 먹었나 봐. 그 유서를 받고 내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뒤로 내가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제가 심통 부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좀 지칠만 하지 않아요? 제가 좀 지칠만 하지 않아요? 겁나시는군요. 너는 겁하고 짜증하고 구분이 안 돼? 너는 막 그 바보가 와가지고 너한테 코딱지 붙이면 겁나? 동네 바보가 와서 네 얼굴에다가 막 코딱지 붙이면 겁나? 겁하고 짜증하고 구분을 못하니? 좀 지쳐서 그래. 몰라요. 이러다가 뭐 다음 주에 돌아올 수도 있고, 총선 끝날 때까지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상황 볼게요.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건강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